자, 그래서 받으셨으면은 practice 1 부분 들어가면 저는 이미 끌어다 없었지만은 끌어다 나서 없지만은 얘 지우고 얘를 extract all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만들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얘를 이제 어디다가 끌어다 주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Unreal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Unreal 프로젝트 폴더로 가져가지고서나 Unreal Practice가 아니죠. 우리 accessibility practice 하여튼 만드셨던 프로젝트 파일에 컨텐트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쵸? 거기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얘를 드래그해서 쭉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주세요. 천천히 진행할게요. 파일 다운 되셨나요?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계실까요? 혹시 프로젝트에 다 옮겨주셨나요? 좋습니다. 프로젝트에 다 옮기셨다면은 얘가 그냥 끌어다 놓는 것만 하더라도 다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면은 여기 컨텐트 폴더를 눌렀을 때 여기에 쭈루룩 뭔가가 생긴 게 보였을 거예요. 에셋이 이 부분에. 저 마우스 잘 보이나요? 네. 마우스 내가 표시를 해놨나? 나중에. 자, 그렇다면 해당 파일들을 어디다가 저희는 저장할 거냐? 제가 assets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스 폴더에, 혹은 매터리얼이면 매터리얼스 폴더에, 모델이면 모델스 폴더, 혹은 텍스처면 텍스처 폴더에 딱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된 것 중에 sort/라는 부분하고 sort sheet라는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 materials 같은 경우는 M으로 시작이 됩니다.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 컨벤션으로 M으로 시작되는 것들은 매터리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모델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스태틱 메쉬 같은 애들을 우리가 다 모델이라고 불러요. 혹은 스켈레털 메쉬. 그리고 메쉬들은 다 이제 모델이다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텍스처 같은 경우는 T로 시작하는 애들, 실제로 모델에다가 메쉬에다가 겉에 부착되는 애들이죠. 페인트 칠하듯이. 그래서 얘네들은 다 텍스처에 부착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임포트를 했을 때 그 텍스처 경로나 얘네들은요, 언리얼에서 알아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다 알아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메쉬하고 메쉬에 필요한 텍스처만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뭐 경로를 다른 데다 만드셔도 충분히 얘가 바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계신가요? 혹시라도 안 되셨으면은 충분히 기다리시려 줄 수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한번 밀리면 또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다 되신 걸로 알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따라왔으니까 공격을 해야겠죠. 공격을 위한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을 건데, 일단 BP 에노미 베이스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실습 영상 올리면서 어택이랑 뭐
wield weapon 이런 애들은 만들었거든요 이미. 근데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얘를 삭제를 시킬게요. 삭제를 시키고 얘도 삭제를 시키고 여기 있는 것도 다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피금 플레이에서 스폰 액터도 없애겠고 이것도 없애고 없애고 얘도 나중에 일어나면 고쳐야 되겠죠. 체이스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비헤비어 트리에다가 따로 태스크로 저희가 저장을 해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넣으면 바로 아래에서 튀어나오니까 에너미의 AI 부분에서 태스크스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체이스라는 걸 따로 만들어 저희가 moved라는 노드로 작업을 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지워주시더라도 컴파일을 하고 BT에서도 이게 따로 없을 것 같고 하면 이렇게 잘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뭘 할 건가? attack이라는 태스크를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저희가 BTT에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비헤비어 트리로 뭐 다시 들어가셔도 상관없으니까 비헤비어 트리 들어가신 상태에서 뭘 해주시면 되느냐? 저희가 새로운 태스크를 하나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w task라는 태스크를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를 해가지고 여기 아래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새로 만든다 하면은 여기 중에 BTT 태스크 블루프린트 베이스라고 불리는 옵션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어느 폴더에 얘를 저장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task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그 폴더 안에서 모든 BT에 들어갈 태스크들을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TT라고 되어 있고 attack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으려고 했으니까 attack은 제가 그냥 지워버릴게요. 예. delete, force delete. 그래서 BTT attack으로 해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빈 이벤트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예요. 저는 방금 이름이 그 레퍼런스 오류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지웠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지. BTT 어택.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헤이비어 트리에서 태스크를 받는 명령을 받는 너 하도록 해라는 명령을 받는 태스크를 만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항상 태스크가 시작할 때는 얘는 명령을 받거든요. 루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퀀스로 내려가지고 move to라는 걸 계속 틱에서 반복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피스링을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저희가 커스텀 랩 태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넣게 된다면은 그 태스크도 얘 다음에 시퀀스니까 이후에 오른쪽에 있는 노드 태스크도 똑같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라. 자,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게 오버라이드할 펑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펑션이냐? 여기서 receive abort AI, 뭐 execute AI, receive take AI가 있는데 각자 뭐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가장 우리가 대부분으로 많이 쓸 것은 바로 receive execute AI입니다. 너 실행해 라는 명령을 받을 때 그래서 receive execute AI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얘를 만들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까? 이미 사전 정의된 어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다가 저희가 노드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메시가 직접 공격하는 동작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태스크에다가 모든 걸 집어넣기는 싫어요. 이미 에너미 베이스라고 불리는 객체가 적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그대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작업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택이라는 애는 실제로 행동하는 동작을 어디다 만들 거냐, 정의할 거냐, 바로 여기다가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begin play는 없고 여기서 커스텀 이벤트로 attack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벤트 begin play는 필요 없으니까 주고. 자, 어택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와가지고 공격을 할 때 이 공격하는 애니메이션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이미 제공을 해드린
애니메이션스 폴더에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sword slash라고 부르는 이 몬타지를 우리가 새로 생성할 겁니다. 얘는 이미 있는데 지워버릴게요. 다시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어떻게 그럼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느냐? 저희가 실제로 이벤트 그래프에서 BP 이벤트 그래프에서 해당 메시가 애니메이션을 동작하도록 할 때 쓰이는 타입은요,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아니라 몬타지라고 불리는 애님 몬타지예요. 애님 몬타지로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애님 시퀀스를 하나 받으셨다면 우클릭을 한번 하셔가지고 여기서 Create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Create라는 옵션 중에서 내려보시면 Create Anim Montage라고 불리는 옵션이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몬타지가 그대로 생성이 됩니다. 얘를 그래가지고 이름을 정하는데 우리가 보통 언리얼 엔진에서 몬타지라고 한다면 MT로 뭐 설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M이라고만 하면은 아까 나왔던 메터리얼이랑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네이밍 컨벤션이, 그래서 MT 몬타지라고 하고 혹은 뭐 풀네임으로 뭐 몬타지라고 부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편하실 대로 하시고 MT 하시고, 얘는 슬래시라는 동작이었잖아요. 그래서 sword slash라고 제가 애니메이션 이름을 정해주겠어요. 몬타지 이름을 정해줄게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sword slash라는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애가 계속 플레이가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요, 다른 이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여기로 나왔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아래 이렇게 뜨게 되고, 여기서 캐릭터 말고 애니메이션에서 다른 이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 추가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추가된 몬타지로도 이렇게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뭐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혹시나 근데 추후에 콤보 동작 같은 거 있잖아요. 공격을 하는데 한 번 좌우로 쓸었다가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뭐 콤보 동작이 필요하다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한 몬타지 엮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켈레털 메쉬에다가 소켓이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칼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제작을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칼이 안 보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슬래시라는 몬타지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에너미 베이스로 돌아가가지고 여기다가 플레이 몬타지 라고 불리는 노드를 추가해 줄 겁니다. 플레이 몬타지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그 몬타지를 그대로 실행하게 만들어줘요. 누가? 해당 메쉬가.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주체는요, 우리가 에너미 베이스라고 했을 때 그 액터 중에서 캡슐 컴포넌트도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메쉬라고 불리는 캐릭터 메쉬라고 불리는 애가 있죠. 얘가 스켈레털 메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잠깐 공부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스켈레털 메쉬라고 하면 본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 뼈가 있잖아요. 뼈에 따라서 움직임이 추가되도록 뭐 골반부터 주로 시작하면 골반부터 척추 본들 있고 팔 본들 있고 다리 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스켈레털 메쉬에. 그 본들이 각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의하는 게 애니메이션 시퀀스고, 걔를 몬타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해당 메쉬가 본에 따라서 움직임을 하도록 하는 게 몬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몬타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메쉬가 필요하다. 메쉬는 그래서 그대로 끌어다 쓰시면 돼요. 그대로 끌어가지고 메쉬를 어디다가 인스켈레털 메쉬 컴포넌트에 부착시키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메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인간형 스켈레털 메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개나 뭐 독수리나 새나 뭐 이러한 다양한 스켈레털 메쉬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에 맞는 그런 스켈레털 메쉬에다가 사람이 쓰는 스켈레털 메쉬 적용이 돼야 되는 몬타지를 넣는다면은 당연히 이상한 무브먼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인간형 메쉬라고 해도 사람마다 뼈들이 다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스켈레털 메쉬가 어떤 애는 좀 더 자세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본들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적은 본을 가지고 있는 인간형 스켈레털 메쉬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해당 스켈레털 메쉬들을 이제 리타겟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루진 않을 거고, 이미 저희가 주어진 몬타지는 이 해당
언리얼 엔진에서 기본 제공하는 스켈레터 맷이 맞춰져 있는 애니메이션 시퀀스라서 이걸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자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몬타지를 플레이할 것인가,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저번에 만든 거고 실습하면서 Sword Slash라고 만드는 우리가 지금 만든 몬타지가 있어요. 이거를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나중에 해당 몬타지가 다른 이제 커스텀 이벤트가 불릴 때나 혹은 뭐 함수들에서 불릴 때 똑같이 사용돼야 될 경우들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무슨화하면 좋냐면 변수화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변수화시키기 위해서 변수를 추가해서 거기다가 애니 몬타지를 저장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몬타지를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뭐 혹시 원하시면 그냥 MT 이렇게 붙이셔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sort slash montage 혹은 좀 더 편하게 attack montage라고 부를게요. 이름은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타입은 우리가 뭘로 주게 되느냐, 애니메이션 몬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치를 찾아보시면 다양한 타입들이 제공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몬타지는 애니 몬타지를 크리에이트한 거였죠. 얘도 똑같이 애니 몬타지를 가질 수 있는 변수, 오브젝트 레퍼런스로 가질 수 있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눌러보시면 컴파일 되면서 여기다가 디폴트 밸류 값을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뭘로 지정하시면 되냐면 그때 이제 empty source slash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이 변수를 그대로 끌어주셔가지고 get attack montage 그 위로 한 칸 올린 다음에 뭐 배치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지만 눈에는 그래도 보기 편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ttack이라는 짤막한 그냥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는 함수를 불러봤어요. 그럼 BTT 어택에서 그대로 끌어다가 쓸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하는 폰은 우리가 지금 에너미 베이스에 쓰는 BT이기 때문에 에너미 베이스긴 해요. 하지만 에너미 베이스가 갖고 있는 이벤트나 함수를 끌어다가 쓰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얘를 폰 그대로가 아닌 캐스트를 한번 해줘야겠죠. 에너미 베이스로. 그래서 얘를 폰을 그대로 끌어다가 캐스트를 한번 해줄게요. cast to bp enemy base로. 자, 이렇게 되면 에너미 베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뭐 변수값이라던가 함수들은 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사용하는 방법은 저번에 알려드렸다시피 bp enemy base 그대로 끄셔가지고 나오는 검색 창에서 enemy base가 가지고 있는 attack이라는 함수를 call function에서 그대로 찾아다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아, 그리고 추가로 behavior tree에서 추가를 해줘야겠죠. 당연히. 어택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BTT 어택이라고 잘 나와 있죠. 그래서 BTT 어택을 만들어서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플레이를 눌렀는데 얘가 왔어요. 와가지고 잘 때려요. 잘 때리는데 멈췄죠. 얘가 왜 멈췄을까요? 틱이 돌면 얘가 그대로 때린 다음에 달려와서 또 때리고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얘 플레이 상태를 한번 볼게요. 플레이 하신 다음에 뭐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BT를 한번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은 필요 없고 BT를 그대로 눌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룰스에서 시퀀스에 내려와가지고 무브트는 실행을 했어요. 얘가 아까 보시다시피. 근데 지금 BTT 어택에서 멈춰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얘가 멈춰있느냐? 비헤이비어 트리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태스크를 직접 만들어줬을 때 어떠한 태스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얘는 태스크가 끝난 상태야를 반환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노드로 그거를 할 수가 있냐? finish execute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finish execute라는 노드가 필요하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는 success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만약에 얘가 false로 돼가지고 BTT를 끝냈다라고 한다면은 어택 다음에 어떠한 노드가 있을 때 지금 시퀀스 아래에 있잖아요. 저희가 시퀀스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실패할 때까지만 동작을 해요. 근데 저희가 success를 이제 false 값으로 해놓고 끝내버리면 어택해서 얘 false 값으로 반환됐네, 다시 또 시작해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맞췄다라는 의미로 저거를 불값을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얘가 이제 진행하면서 때리고 뭔가 이상하죠. 얘 와가지고 때리고 움직이고 때리기도 전에 갑자기 움직여버리고, 그쵸? 얘 왜 그런가 하면은 실행을 할 때 다시 한번 BTT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창을 약간 줄여가지고 보시면은 어테이크 무브트로 바로 왔다 갔다 두 개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애니메이션은 다 플레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얘는 무브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다 플레이하기도 전에 움직이는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쓸 수가 있느냐? 그때 필요한 게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저버 패턴이에요. 옵저버 패턴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관찰자 패턴이죠. 우리말로 하자면은 뭘 관찰하고 있느냐? 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얘가 값이 변경됐는지 안 변경됐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찰을 하다가 얘가 변경이 됐다? 그럼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은 이벤트를 들어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만든 이벤트를 들어야 하는 애들은 얘를 듣고서 이벤트 끝났다고 얘가 말을 해줬네? 그럼 그때 그거에 맞게 또 다른 동작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패턴이 바로 옵저버 패턴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저희가 공격을 한 다음에 공격을 끝까지 마쳤어요. 몬타지가 다 플레이 됐어요. 그럼 그때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죠. 공격 끝났어 라고 말하면은 공격 끝났어를 들어야 하는 애가 들어요. 들었어. 그러면 공격 끝났네? 그때 이제 끝내자 라고 해가지고 finish execute를 그때 실행시킬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벤트를 내야 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겠죠. 에너미 베이스겠죠. 그럼 이벤트가 끝났다는 걸 들어야 되는 주체는 누굴까요? 걔도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끝난 걸 스스로 인지하고 내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 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시키느냐, PP 에너미 베이스로 가면 제가 에너미 디스패처 이걸 만들어 놓겠는데 지울게요. 이벤트 디스패처스라는 게 바로 옵저버 패턴에 사용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인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벤트 하나를 저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저는 on attack end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렇다면 이 이벤트를 저희는 이제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on attack end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이벤트를 이제 불러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끌어다가 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여기 몬타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on complete이라는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이 하나가 있고요. interrupt라는 연결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planned out이나 뭐 notify begin, notify end, notify name 같은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저희는 몬타지가 다 끝났으면 실행이 되는 이 노드점하고 on completed,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방해 동작이 들어왔다, 뭐 플레이어가 나를 때렸거나 다른 변경 사항이 진행이 돼야 될 때 시작되어야 되는 on interrupted 중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예요. 어떤 이벤트? 저희가 방금 말한 on attack end, 그거를 어떻게 저희는 끌어다 쓸 수 있냐면 검색창에다 call on attack end라고 치시면은 바로 이렇게 이벤트를 불러올 수 있는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방해가 됐을 때도 이렇게 공격이 끝났어 라고 이벤트가 불릴 수 있도록 할게요. 컴파일을 하시고 지금 저희는 이벤트를 부르기만 한 거예요. 그쵸? 그 이벤트를 들어야 되는 주체가 있겠죠? 그거를 바인드라고 합니다. 바인드. 이벤트를 누구하고 묶는다. 누구한테 묶어야 되냐면 저희는 이제 공격했을 때 이 에너미 베이스한테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참고로 이벤트를 묶을 수 있는 애는 해당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결국 에너미 베이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너미 베이스인 애로 캐스트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얘를 그대로 끌어다가 똑같이 바인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인드 to 하면은 벌써 여기서 event to on attack end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은 그대로 이벤트를 바인드 시켜줄 수 있는 노드가 생성이 돼요. 여기는 이어주면 되고. 자, 그렇다면 얘는 뭐 하느냐? 지금 묶인 거예요. 이 on attack end라는 이벤트가 얘가 듣도록 묶인 거예요. 그때 뭔 이벤트를 발생시키느냐? 이벤트 부분에서 쭉 끌어다 보시면 검색창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벤트를 저희가 새로 하나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어요. 커스텀 이벤트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정의된 이벤트 디스패처스 안에 K2 노드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인가? 네, 이 부분 create 이벤트라고 한다면 오브젝트 다른 애 받아가지고 그 해당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펑션을 호출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저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전 정의된, 여기서 정의된 이벤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커스텀 이벤트를. 얘 이름은 뭐 on attack
and 언더바 뭐 이벤트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얘가 이제 불렸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냐? 끝내야겠죠. 그때서야. 그래서 finish execute라고 해주시고 당연히 불값은 true라고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는 아까처럼 버벅이는 움직임 없이 제대로 실행이 돼야 되겠죠. 보시면은 그래서 공격하고 네 와서 공격하고 잠시만요. 이렇게 나오면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했고 bind event to on attack end 하고 베이스에서 complete interrupt를 한번 빼볼게요. attack 잘 나왔고 attack 잘 됐고 얘가 지금 피니시 엑스큐트를 네 가운데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하나가 또 있었나요? 제가 놓친 게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감사해요. 얘를 제거해야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네. 멈췄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네 피니시 엑스큐트가 저기 있으니까 당연히 저기서 끝내게 되겠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건 없애시고 새로 이렇게 피니시 엑시스를 뒤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인터럽티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다시 연결시켜 줄게요. 파일 세이브.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그쵸? 제대로 다 끝난 다음에 따라오고 또 끝난 다음에 따라오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끊김 영상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지어줘야 되죠. 저희가. 그쵸? 자, 해당은 저희가 스켈레털 메쉬를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스켈레털 메쉬로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에너미 보시면은 우리가 얘가 적인 거잖아요. 얘가 적이 쓰고 있는 스켈레털 메쉬가 뭔지를 찾아야 되고 그 스켈레털 메쉬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소켓을. 얘는 클래스 디폴트에 가시면 여기 메쉬의 스켈레털 메쉬 에셋 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얘가 쓰는 스켈레털 메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얘가 쓰는 스켈레털 메쉬가 나와요. 저는 스켈레털 메쉬를 맨이라고 바꿔놨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참고로 언리얼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스켈레털 메쉬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성형인 퀸이고요. 하나는 남성형인 맨이에요. 저는 근데 그냥 보이는 게 어차피 퀸이 아마 매니를 상속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스켈레털 메쉬도 여기서 추가하는 게 퀸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얘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냥 매니로 변경한 다음에 여기서 소켓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소켓을 저희는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는 허리춤에 차고 있을 때가 있겠죠. 허리춤에 그래서 차고 있는 소켓 하나. 그 다음에 공격을 할 때는 자기 손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소켓 하나. 그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소켓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저는 이미 여기 만들어 놓긴 했는데 허리춤에 있으니까 pelvis, 골반이란 뜻이죠. 골반에서 우클릭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add sock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dd socket을 누르면은 소켓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여기 하위로. 얘를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지으시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짓는 형식은 소문자로 언더바로 끊어가지고 소켓 이름을 정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정하시면 되고 단지 주의하실 점은 나중에 BP 노드에서 사용돼야 되는 소켓의 이름은 똑같아야 돼요. 얘하고. 그래서 조금 자세하면서도 길지 않은 표현이 좋긴 하겠죠. 얘는 근데 저는 쓸 필요 없으니까 딜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펠비스에서 그래서 소켓을 만들어서 sword sheath 소켓이라고 했어요. 칼을 뽑는 소켓 뭐 그런 뜻이죠. 뭐 sword carry 소켓이라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바꿉시다. 어차피 지금 얘를 쓰고 있는 애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를 미리 조정해 놔가지고 괜찮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켓을 지정하면은 페리스 본이 있는 바로 정중앙에 골반 정중앙에 얘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켓을 클릭하시고서나 뭘 하셔야 되냐면은 위치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쇼트컷을 하나 알려드린 게 없는 게 있는데 키보드 보시면 QWER이 있잖아요. 롤 하시면 뭐 자주 사용하실 키긴 한데 여기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QWER이 Q 같은 경우는 해제예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요. W를 누르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축이 나오고요. E를 누르게 되면 로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 축이 나오게 되고요. R을 누르시면 스케일을 할 수가 있도록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할 수 있도록 스케일 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WER 번갈아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해당 소켓을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움직이실 때 소켓만 있고 내가 실제로 장착할 메쉬도 같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 좀 더 조정하기 쉽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해당 소켓에 우클릭을 눌러보시면은 Add Preview Asset 미리 보기 에셋 추가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가 아까 다운받았던 파일 중에 Sword Skeletal Mesh를 Static Mesh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에셋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Sword 치시면은 Static Mesh Sword가 있죠.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Sword가 여기에 생성이 될 겁니다. 그걸 보시고서나 여러분은 허리춤에 차고 있는 듯한 모습을 만들려고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끝나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잠시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질문 있는 분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계속 진행을 할게요. 똑같이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손에다가 똑같은 소켓을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손 같은 경우에는 핸드라고 당연히 이제 본이 아마 있을 거고 핸드 언더바 R이라고 하시면은 오른손 여기 나오게 될 텐데 핸드 언더바 R에다가 똑같이 소켓을 추가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 R 웨펀 소켓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소켓 이름에 맞게 그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위치 조정을 해가지고 오른손에 정말로 무기가 들려있는 듯한 위치 조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프리뷰 에셋 부착하시고서나 진행하시면서 그 팁을 드리자면은 이 소켓 자리에는 스태틱 메쉬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BP, 블루프린트들도 불러와가지고 블루프린트가 만약에 메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메쉬를 그 렌더링 해가지고 똑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사람이 있는 블루프린트 불러와서 사람을 붙여볼 수도 있고 뭐 갖가지 블루프린트를 다 가져와가지고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스태틱 메쉬만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붙여보긴 했지만
그리고 모델링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축들이 다 달라져요. 블렌더 같은 경우나 뭐 마야나 이런 애들도 엑스포트를 하면은 축을 그 각자 게임 엔진에 맞게 또 설정해 줘가지고 뭐 X축이 앞인지 Y축이 앞인지 얘네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설정하셔서 제대로 출력을 해야 얘네들이 뭐 휘어지거나 축이 바뀐 거 없이 제대로 작동이 되긴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서는 따로 여기서 또 회전시키시면서 고치셔도 상관없고 가끔 가다가 그 게임을 만들 때 다양한 이제 블렌더에서 만든 애들 혹은 좀 잘못 엑스포트 돼가지고 축이 다른 애들이 불려올 때가 있어요. 그냥 똑같은 이제 웨폰 소켓에서 받아올 수는 없겠죠. 물론 무기마다 크기도 달라가지고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소켓을 그냥 여러 개를 다 만드셔가지고 해당 소켓에 일일이 다 조정을 해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현업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아까 손 드셨던 분은 없나요? 여기까지 혹시 진행 다 되셨나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자, 없으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실습 진행하면서 만드는 것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소켓이 잘 붙었으면은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스켈타 메쉬만 붙인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을 때 얘가 어떻게 부착이 되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프리뷰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사전에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해 보면서 얘네들이 잘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쭉 눌러보시면은 멈춰가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멈춥니다. 해당 프레임에 가가지고 쭉 움직여보면서 얘가 손에 잘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잘 안 붙어있다 한다면은 가까이 가셔가지고 소켓 누르신 다음에 똑같이 뭐 WER 누르시면서 뭐 회전 조정하고 스케일값 조정하고 스케일값은 조정을 건덕지가 거의 없긴 할 텐데요. 그 다음에 뭐 위치 조정하고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켓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내에서는 프리뷰 애니메이션이랑 프리뷰 에셋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해당 자세한 조정은 뭐 나중에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NOE 베이스에서 허리춤에 그러면 칼을 찬 상태로 시작하도록 하고 싶겠죠. 그쵸?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게임이 시작될 때 얘는 칼을 차고 있어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비긴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칼을 부착시킬 수가 있겠죠. 부착시키는 방법은 BP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웨폰스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긴 했어요. 실습 자료 올리면서 웨폰스라는 폴더 들어가시면은 BP 솔더로 제가 만들겠는데 여러분들 없을 경우니까 블루프린트 들어가셔서 액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 여기다가 BP 솔드 혹은 뭐 웨폰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다음에 클릭하셔가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액터잖아요. 여기다가 메쉬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애드 누르시고 여기다가 스태틱 메쉬라고 불리는 부분 있죠. 저희가 아까 임포트했던 게 스태틱 메쉬니까 그래서 스태틱 메쉬 누르시고 얘는 뭐 아까 나왔던 대로 뭐 이름은 뭐 솔드라고 그냥 하셔도 되고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SM 솔드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태틱 메쉬 솔드라고 부른 다음에 그 스태틱 메쉬의 디테일즈 칸에 보면은 스태틱 메쉬 뭘 불러올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디테일 칸에서 그럼 저희는 뭘 가져오면 돼요?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스태틱 메쉬 솔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짠 하고서나 임포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당 BP는 앞으로 이 스태틱 메쉬 솔드가 있는 BP인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 다 되셨을까요? 오케이, 진행됐으면은 세이브를 컴파일 세이브 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울게요. 그래서 BP 솔드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면은 혹은 BP 웨폰이나 저희가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불러올 수가 있겠죠. NOE 베이스 블루프린트에서 비긴 플레이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스폰 액터가 있어요. 스폰 액터 from class를 눌러주시면은 어떠한 클래스 객체를 소환시키겠다, 만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중에서 저희는 뭘 고를 거냐? BP 솔드죠.
그쵸? BP 솔드. 얘를 뭐 그 웨폰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드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웨폰이라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웨폰으로 변수를 만들어줘가지고 해당 웨폰에다가 객체로서 저장이 되게 할게요. 레퍼런스, 오브젝트 레퍼런스로서. 그래서 여기는 액터로서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불러올 수 있게 정의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스폰이 되긴 한 거거든요. 스폰이 됐는데 스폰 트랜스폼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스폰 트랜스폼이 뭐가 필요하냐? 스폰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얘를 소환하는 장소. 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get vector transform이라고 해가지고 에너미 베이스가 있는 트랜스폼에서 소환되라 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웹폰을 저희가 다른 곳에서도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브젝트로서 가져와가지고 세팅이 되게 할게요. 근데 트랜스폼에서 얘가 생성이 된다고 해가지고 소켓에 붙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소켓에 어떻게 붙일 수가 있느냐? attach component to socket이라는 attach component to component가 맞을 거야 아마. 메쉬로 해가지고 소켓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된 노드가 있습니다. 자, 얘를 불러왔다면은 메쉬를 대상으로 해서 컴포넌트를 붙일 건데 어떤 컴포넌트를 붙일 거냐면은 sync component object reference parent to attach to parent가 메쉬가 돼야 되는데 네 타겟이 얘가 돼야 되죠. 타겟이 웨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룰을요 keep relative, keep relative, keep relative라고 정해주시면은 얘가 손에 딱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소켓 네임 중에 저는 허리춤에 차고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켓 네임을 제대로 한번 부르기 위해서 스케터 메쉬에 이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소켓 이름 바뀌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snap to target, snap to target, snap to target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말씀해 주세요. 아 잠깐만, 컴포넌트가 아니라 액터예요. 죄송해요. 얘 필요 없고 얘가 아니라 attach actor to component입니다. 액터로서 소환했으니까 그쵸? 컴포넌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페넌트 얘고 얘를 다시 이렇게 해주고 아까 썼던 소켓 이름 그 다음에 얘는 snap to target, snap to target, snap to target 이렇게 그래서 컴파일 다시 하시면 이제 얘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동하면은 얘 보면은 허리춤에 칼이 잘 붙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죠.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BP 솔드일 수도 있는데 콜리전 유즈 컨피그가 아니라 스태틱 메쉬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P 누르시면 asset을 바로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솔드 메쉬를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러니까 콜리전이 아마 설정돼 있으면 곤란해요. 이 중에 콜리전에 블락올이나
project default presets 블라골이 아니라 no collision으로 해야 나중에 시작이 됐을 때 얘가 콜리전 연산을 해가지고 스스로 막 뒤로 가거나 막 튕기는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부착된 액터가 스태틱 메쉬가 콜리전이 설정이 돼 있으면 얘가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콜리전을 한번 없애주시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제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콜리전 없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콜리전 이상이 생기는 분들은 저렇게 스태틱 메쉬 아니면은 BP에서 콜리전을 한번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렇게 설정하시고 플레이하셨을 때 콜리전 이슈 나시는 분 계신가요? 얘가 막 뒤로 통통통 튄다든지 앞으로 못 오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제대로 설정이 된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 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에서 휘두를 때 뽑고 휘둘러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그걸 위해서 칼을 뽑는다라는 의미로 wield sword라는 커스텀 이벤트를 또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wield sword 아니, 여기서 치면 안 되지. 커스텀 이벤트 만들고 여기다 wield sword라고 해가지고 얘가 칼을 뽑는 애니메이션도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얘도 윌드 스월드가 나오면 플레이 몬타지를 진행할 거고요. 플레이 사운드가 아니라 플레이 몬타지. 똑같이 메쉬 끌어다가 여기다가 연결시켜 주면 되고. 자, 몬타지가 근데 저희가 칼 뽑는 몬타지는 만들지를 않았죠. 칼 뽑는 몬타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애니메이션 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솔 시트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2주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플레이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칼을 뽑는 애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칼을 집어넣는 동작이잖아요. 그쵸? 그거에 상관없이 얘를 create in 몬타지 가지고 칼을 뽑는다 라는 의미로 unsheath 반대말이죠. unsheath sword 라고 몬타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해당 몬타지를 그래서 봐서 보면은 칼을 집어넣는 동작이거든요. 칼을 뽑는 동작이 아니라. 얘 그러면 뽑는 동작 어떻게 바꿀까? 얘 반대 방향이면 되겠죠? 집어넣는 동작이니까 반대로 플레이하면 뽑는 동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를 어떻게 하느냐? 플레이 레이트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몬타지에 들어있는 시퀀스를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플레이 레이트이 1로 돼 있잖아요.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꿔볼게요. 얘는 바꿨을 때 이렇게 뽑는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애니메이션 몬타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자꾸 창을 내리네. 에너미 베이스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뭐라 하시면 되겠냐? 방금 만들었던 몬타지 언시트 소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BT 베이스에 와가지고 공격을 하기 전에 뭘 하고 싶냐? 칼을 뽑는 걸 하고 싶다. Wield Weapon이라는 태스크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스크를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당 태스크는 제가 이미 만들어줬던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TT 새로 하나 만드시고요. Wield Weapon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에너미 베이스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들죠? Wield Sword로 이름을 바꿨구나. Wield Weapon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뭐 무기 다른 거 있으면은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네, Wield Weapon 컴파일 세이브 하면은
BTT 새로 만드셨고 wield sword라고 하신 다음에 enemy base에서 쭉 끌어다가 wield weapon이라고 하신 다음에 얘를 그대로 끌어다 주시면 되죠. 그쵸? 자, 이렇게 wield weapon이라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얘가 wield weapon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거예요. 그쵸?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초반에 얘를 좀 저쪽으로 밀어가지고 처음부터 보일 수 있게. wield weapon을 제가 BTE에서 안 불렀나요? 안 불렀구나. 죄송해요. 그래서 BT 비헤비어 트리에 추가를 해주시면 얘가 칼을 뽑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얘 칼 뽑는 거 하면서 근데 다가오면서 저러고 오고 있잖아요. 저 애니메이션 부분도 저희가 고쳐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뭘 가지고 똑같이 옵저버 패턴 이벤트 가지고서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에너미 베이스에서 컴플릿에서 똑같이 이벤트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벤트 on wield weapon 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그럼 complete 했을 때 call on wield weapon을 부르도록 하고요. compile, save 똑같이 BTT wield weapon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finish execute 하기 전에 여기다가 bind를 시켜주면 되겠죠. bind event to on wield weapon. 그래서 이벤트로서 저희는 커스텀 이벤트를 새로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on wield event라고 한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finish execute를 해주면 저 애니메이션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다음 노드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칼을 뽑고 finish execute이 안 됐나? 왜지? wield weapon 했고 커스텀 이벤트 했고 success를 2를 안 했구나. 네, 저렇게 계속 무한정 돌게 되죠. false를 해놓으면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칼을 뽑고 얘가 저한테 와가지고 칼을 때릴 거예요. 달려와서 때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특정 애니메이션 모멘트에서 칼이 이제 손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노디파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 몬타지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MT 이거잖아요. 잠깐 멈춰 보시면은 그 칼을 뽑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쵸? 칼이 겹치는 순간 어딘가. 자, 그렇다면 여기죠. 한 이 부분이라고 합시다. 이 부분에서 칼이 허리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손으로 옮겨간 다음에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느냐? 1번 트랙에다가 저희가 add notify에서 anim notify라는 게 있어요. montage notify. 해당 거를 누르시면은 해당 위치에 none이라고 지금 설정이 되게 되는데 이름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wield weapo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wield weapon이라고 하고 세이브를 해주면은 저희가 BP enemy base에서 지금에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거 notify begin하고 notify name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는 어떤 notify가 왔는지를 얘가 관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notify name에서 일단 얘는 name 타입 변수로 오기 때문에 switch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게 왔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notify begin에서 나와야 되겠죠. 해당 위치에서. 그래서 해당 notify가 되기 시작할 때 만약에 걔가 디폴트 값이 아니라 여기서
해당 이름이 wield sword였으니까 이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얘는 똑같이 wield weapon이었죠. sword가 아니라 이라고 해준 다음에 디폴트 값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컴파일을 해주시면은 해당 노티파이가 왔을 때 여기 뒤에 있는 노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은 wield weapon이라고 했을 때 이름 똑같죠. 네, 제대로 되어 있고 이때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웨폰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태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어디다가? 다른 소켓에다가.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컨트롤 D 누르면은 복제된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복제가 됐나? 왜 안 되지? 네. 그대로 밑으로 끌어와가지고 저희는 웨폰을 셋할 필요는 없죠. 이미 웨폰이 비긴 플레이 때 셋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get만 해주셔가지고 해당 웨폰을 어디다가 sword carry 소켓이 아닌 SKM 매니에 아까 저장해놨던 핸드 라이트 아래에 있는 핸드 art 웨폰 소켓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부착을 시켜주시면은 해당 위치에 뿅 하고서나 칼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봅시다. 플레이. 저렇게 손에 딱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저 허리춤에서는 없어졌고 얘는 허리춤에서 손으로 옮겨갔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맨 처음 노드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참고로 이거 마우스가 여기 락돼 있을 때는요 키 중에 그 물결무늬 표시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약간 커맨드 창이 뜨면서 포커스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클릭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BT에서 얘를 한번 거친단 말이에요. 때리기 전에. 얘는 그럼 언제만 돼야 되느냐? 처음 뽑았을 때만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실행하면 안 되겠죠. 그때 쓸 수 있는 게 저희는 뭐다? 데코레이터입니다. 오늘 데코레이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데코레이터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 저 BT 행동트리 노드에서 이 노드가 실행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데코레이터 노드입니다. 해당 데코레이터 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코레이터를 따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근데 불리한 값부터 일단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불리한 값은 당연히 에너미 베이스에서 해줄 거고요. 여기다가 세로 보통 우리가 언리얼 엔진에서 B 언더바 한 다음에 불리한 값을 정하긴 하는데 지금 저는 그냥 블루프린트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is wielding weapon이라고 해가지고 얘 불값으로 만들어줄게요. 컴파일을 해주시면 디폴트 값 만들어주실 수 있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칼을 쥐고 있는 상태가 아니까 false 값이어야 되겠죠. 언제 얘가 바뀌어야 되느냐? wield weapon 다음에 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set 이렇게 하고 리턴 밸류는 어태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리턴이 될 거니까 얘는 true로 되겠죠. 제대로 어태치가 됐으면. 그래서 저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데코레이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데코레이터를 만들어야 여기 태스크 다음에 데코레이터가 있죠. 데코레이터를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 보시면은 BT 데코레이터 블루프린트 베이스라고 되는데 제가 이미 is welding weapon이라고 데코레이터를 만들어 준 게 있거든요. 저렇게 데코레이터를 새로 하나 만드시고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데코레이터즈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집어넣으시면 NMAI의 데코레이터즈에 BTD is welding weapon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비어 있을 거예요. 비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리기 위해서 perform condition check AI가 오버라이드 중에 있습니다. 컨디션 조건을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perform condition check AI예요. 어딨냐? perform condition check AI가 이미 오버라이드 돼 있어서 전 리스트에 안 뜬구나. 하여튼 그래서 그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컨트롤드 폰은 에너미 베이스고 에너미 베이스에서 저희는 불리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를 퀘스트를 해주셔야 되겠죠. 에너미 베이스로. 그래서 BP 에너미 베이스. 얘는 그래서 캐스트가 됐다면은 얘한테서 뭘 가져오느냐? is wielding 웨폰을 가져오고 얘를 바로 리턴 밸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컴파일을 해가지고 세이브를 해주시면 데코레이터 하나 완성된 거예요. 데코레이터 어떻게 쓰느냐?
여기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데코레이터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 우클릭, Add Decorator 저희가 만든 게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BTD is wielding weapon 이라고 하시면은 저렇게 데코레이터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행하게 되면은 데코레이터가 처음에는 false인데 true 값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지금 BTD is wielding weapon이 처음 시작되면은 false 값만 리턴을 하게 돼요. 시퀀스에서 false 값이 리턴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중단해 버리죠. 일단 얘는 어디다 빼는 게 낫냐? 셀렉터로 빼는 게 맞고요, 일단은. 그래서 시퀀스로 얘는 attack이라고 하고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시퀀스를 하나 셀렉터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갖다가 얘가 아니면 일단 얘로 진행을 할 테고, 특히나 얘는 처음에 false 값을 지원하게 되니까 attack만 계속 가게 될 거예요. 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건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false 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뭘 해줘야 되냐? 여기 inverse condition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얘가 inverse 돼가지고 false일 때 true 값을 반환하고 true일 때 false 값을 반환해요. 저희가 원하는 동작 그대로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false 값이었다가 false 값이어서 칼을 뺀 다음에 true 값으로 바뀌겠죠. 베이스 안에 있는 불값이. 베이스 안에 있는 불값을 받아서 데코레이터로 넘기면 얘는 다시 인버스 돼서 false 값을 주게 되고, 그럼 이 노드는 실행되지 않고 다음 어택 노드들만 계속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노드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칼을 뽑고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때리고, 그 다음에 계속 때려야겠죠? 네, 계속 때립니다. 다시 칼을 뽑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데코레이터로.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몬타지 만드는 방법 배웠고요. 그 몬타지를 저희가 메쉬를 연결시켜가지고 플레이하게 되는 방법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애니메이션 할 때 약간 물체가 어태치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실제로 스켈레톤 메쉬에 갖고 올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태치를 해가지고 하는 애니메이션 다 좋은데 비헤이비어 트리에서 한 번만 실행이 돼야 되는 경우, 조건부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경우에서 데코레이터를 사용되는 때 그 데코레이터를 어떻게 셋업하는지까지 한번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실습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1시간 한 12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 그럼 오늘 실습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녹화본은 제가 또 녹화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빠뜨리신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